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조금 먹먹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모는 있고 배우자만 챙기는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흘린 땀과 눈물, 그 모든 희생은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믿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자식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부모는 삶의 뒷자리에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에 외롭게 남겨진 부모님, 손주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요즘, 자식에게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된 부모님들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결혼한 자식들이 왜 부모를 소홀히 하게 되는지, 그 속에 담긴 심리와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례도 생생하게, 그리고 해결책도 따뜻하게 담아봤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첫째, 결혼 후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유.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과 늘 가까이 지냈지만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입장이 중요해지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우자 쪽 가족을 먼저 챙기게 되죠. 처음에는 부모님도 이해해 주시지만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점점 서운함이 쌓이게 됩니다. 또 부모님이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셔도 배우자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자주 뵙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식 입장에서는 배우자를 배려한다고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외롭고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셔도 배우자가 반대하면 선뜻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일이 쌓이다 보면 부모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정말 남처럼 지내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부모님을 챙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부모님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부모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한 인간이고 기대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부모님은 섭섭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손주를 봐달라고 할 때는 자주 연락하다가도 막상 필요가 없어지면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은 손주를 돌보는 게 기쁘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계속 부탁만 하다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는 도와주기만 하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님께 손을 벌렸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연락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돕지만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다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연로해지셔서 도움을 필요로 하셔도 자식들이 배우자의 눈치를 보며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이라도 자주 하고 부모님의 감정을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배우자와 부모님의 관계에서 균형 잡기. 배우자와 부모님이 모두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길 때 더 어려워지죠. 부모님을 챙기고 싶은데 배우자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시댁이나 처가 방문을 꺼려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찾아뵙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은 우리 자식이 변했구나 하고 섭섭해하시죠. 또 부모님이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배우자가 반대하면 자식으로서는 중간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도 중요하고 배우자도 중요한데 어느 한쪽을 더 챙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과 배우자가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라서 자주 충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갈등을 방치하면 결국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자식이 중간에서 현명하게 조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소통하며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찾아뵐 때 배우자도 함께 가는 습관을 들이고 배우자에게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부모님의 외로움을 모르는 자식들. 부모님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나면 부모님의 외로움을 챙길 여력이 부족해지죠. 처음에는 자주 연락을 하다가도 점점 바쁘다는 이유로 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은 자식이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시다가 결국 먼저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받은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통화를 짧게 끝내거나 심지어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이면 부모님은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셔도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라거나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데 자식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계속 방문을 미루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부모님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나중에는 자식에게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주 연락하고 가능한 한 직접 찾아뵙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한 번, 방문 한 번이 부모님께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모님이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현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자식의 삶에서 귀찮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지만 결혼 후엔 배우자와 아이들,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서 부모님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을 때 배우자가 불편해하거나 싫은 내색을 보이면 자식도 함께 어색해지고 부모님께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또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다며 병원 동행을 부탁해도 나중에 시간 날 때 모시고 갈게요라며 미루기 일쑤고요. 게다가 함께 밥 한번 먹자는 말에도 요즘 너무 바빠서 다음에 봬요라며 마음은 있으면서도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되는 건가 하고 마음을 접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모님과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배우자와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 수십 년을 헌신하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며 그 존재를 감사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부모님의 존재가 당연해지는 순간 우리가 숨 쉬듯 당연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늘 곁에 있었기에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죠. 특히 경제적 도움을 받았을 때나 육아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보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를 맡기며 내일도 좀 부탁드려요 하고는 정작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 혹은 부모님이 용돈을 주셨을 때 고맙습니다, 대신 좀 더 주시지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힘든 기색을 보여도 엄살 아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챙겨야 할 상황에서도 나중에 하자며 미루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부모님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계신 지금 작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부모님의 희생이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편지를 써드리거나 손잡고 산책을 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자식의 삶이 부모보다 더 중요해진 사회 분위기. 요즘은 내 삶이 우선이라는 가치가 보편화되면서 부모님보다 내 가족, 내 커리어, 내 여가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부모님을 외면하는 핑계가 되어선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서 승진 준비로 바쁘다며 명절에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거나 가족 여행을 우선시하며 부모님과의 약속을 쉽게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금 내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부모까지 챙기냐며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각자의 삶이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도 있는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전화드리고 식사 한 번이라도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부모님을 완전히 밀어내기보다는 작더라도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덟째, 형제자매 간 책임 떠넘기기. 형제가 여럿 있어도 부모님을 챙기는 일은 몇몇에게만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는 집도 가깝고 시간도 많으니 그 사람이 하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면 결국 부모님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 용돈 드리는 일, 명절 음식 준비 등은 늘 같은 형제자매에게 돌아가고
다른 자식들은 고마워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조차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대신 좀 부탁해라며 쉽게 손을 놓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불균형은 형제 간의 갈등을 낳고 결국 부모님께도 죄송한 마음을 남기게 됩니다. 부모님을 함께 챙기려면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형제들끼리 역할을 나누고 자주 소통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도 마음이 편하고 자식들 간의 관계도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아홉째, 경제적인 지원보다 정서적인 교감이 더 필요할 때 많은 자식들이 내가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건 다 해드렸는데 뭐가 부족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돈보다 마음입니다. 자식이 준 용돈보다 함께 앉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더 귀하고 비싼 선물보다 따뜻한 눈빛 하나가 더 위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부모님 생신에 비싼 식당에 모시고 가지만 정작 식사 내내 휴대폰만 보거나 대화 없이 끼니만 때우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용돈 보냈으니 됐지 하고 몇 달씩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물질이 아니라 교감에서 시작됩니다. 자주 전화드리고 함께 산책도 하고 가족 행사에 꼭 모시고 가는 등 부모님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열째, 나중을 기약하는 미루기의 끝. 조만간 뵈러 가야지. 다음 주에는 꼭 전화드려야지 하면서 미루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회는 영영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자식은 시간 나면이라는 말로 부모님을 뒷순위로 밀어두곤 하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신인데 이번 주는 회식이 있어서 다음 주에 챙겨드릴게요 하며 미루다가 결국 지나가 버리거나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병원 가셨다니까 괜찮겠지 하며 무심하게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 후회가 남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때 더 자주 찾아뵐 걸 왜 그리 바쁘다는 핑계만 댔을까 하는 죄책감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짧은 통화 한 번, 문득 떠올라 보내는 문자 한 줄도 부모님에겐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부모는 있고 배우자만 챙기는 자식들이라는 주제로 총 10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부모님이 서운해하고 외로워하시고 때로는 상처받는 순간들, 사실은 자식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결혼했다고 부모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을 챙기면서도 부모님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연락 하나, 함께하는 식사 한 끼, 그리고 형제자매들과의 협력만으로도 부모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정서적인 교감, 진심 어린 표현, 무엇보다 나중에가 아닌 지금 하는 실천이 진정한 효도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오늘 이야기 속 한 장면이라도 마음에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